네, 오늘 제 레슨은 우리가 각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백스윙, 그 백스윙을 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백스윙은 골프의 스윙의 시작을 담당하는 구간인 만큼 이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체 골프 스윙의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드레스 셋업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어드레스 셋업을 하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윙 축은 백스윙에서 잘 잡고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어드레스 셋업을 할 때 그냥 등을 일자로 구부리는, 등을 그냥 정면으로 일자로 구부리는 이런 골퍼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중간에 놓은 이 스윙 축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른다리에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너무 어깨 회전도 되지 않고 오히려 리버스 피봇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윙의 모양이 약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져서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한 백스윙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드레스 셋업의 자세는 그냥 등만 앞으로 일자로 구부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상체의 기울기를 살짝 1cm 정도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줄 거고요. 기울여 놓은 만큼 이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 놓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상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놓으면 내가 백스윙을 할 때 굳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 다리에 체중 이동이 돼요. 모션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미리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놨기 때문에 이 스윙의 축이 움직이지 않아도 오른 다리에 알아서 체중이 실린다라는 거예요. 모션으로 스윙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미리 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상체만 기울이면 되지 이 골반은 왜 왼쪽에 갖다 놓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골반을 내 왼쪽으로 살짝 상체가 기울어진 만큼 밀어놓은 이유는 우리의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갖다 놓으려고. 상체는 기울여졌지만 우리 골반은 왼쪽에 놓음으로써 이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간 만큼 그 중심을 또 맞추기 위해서 골반은 살짝 왼쪽.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골반을 왼쪽으로 갖다 놓지 않고 상체만 오른쪽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 자체는 깔끔하게 회전이 될지 몰라도 결국 공을 칠 때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오른쪽에 두고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공을 칠 땐 다시 왼쪽으로 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스윙의 축이 좌우로 우로는 안 가더라도 다시 왼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세한 차이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살짝씩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해 약간은 좀 과장돼서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느낌에는 1cm, 1cm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움직이는 걸 천천히 좀 보여주면 청자분들이 다시 잘 한번 알 것 같아요. 상체를 1cm 정도, 저는 약간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체 기울기를 오른쪽, 기울인 만큼 골반을 왼쪽. 그래서 내 느낌에는 약간 삐뚤빼뚤 서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 기울기를 오른쪽, 기울인 만큼 골반을 왼쪽. 자, 이렇게 스윙을 제가 한번 해보고 더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굿샷.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아무리 더 과장을 해서 심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내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내 어드레스 셋업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으면 손이 뒤에서 풀리지 않을까?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상체 기울기와 손이 선행돼서 앞으로 오는 임팩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의 상체가 이 손을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상적인 임팩트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야 맞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상체가 손을 앞으로 데려오는 클럽 헤드보다 선행시켜서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다면 이상적인 임팩트 모양은 이렇게 됐었어야 맞았겠죠. 그렇지만 우린 세계적인 선수들, 많은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임팩트 자세에서 머리와 상체는 뒤에 남은 상태로 공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이 손이 뒤에서 풀리는 거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는 거는 상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하체를 어떻게 얼만큼 잘 써주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그래서 드리자면 상체를 오른쪽으로 놓고 골반을 왼쪽으로 놓는다고 해서 상체가 뒤집어진다거나 손에 풀리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골반과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 팔의 모양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팔의 모양은 왼팔은 일자로 축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줄 거고요. 남은 내 오른팔은 몸쪽으로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몸쪽으로 약간 더 조여 놓을 겁니다. 왼팔은 그냥 편안하게 늘어뜨려 놓으면 되는데 오른팔은 구부려 놓고 몸쪽으로 한 번 더 조여놔야 돼요. 오히려 구부린 상태에서 더 조인다고요? 네, 몸쪽에 약간 붙여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양팔의 모양이 공의 힘을 가장 잘 전달을 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공을 한번 이 모양으로 쳐보고 굿샷. 그래서 이 팔의 모양이 공의 힘을 잘 전달하는 이유는 왼팔은 펴져 있어야지만 나의 백스윙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아크를 만들어내고요. 이때 오른팔은 몸쪽으로 조여 있어야지만 이 크게 만들어진 힘을 공에 바로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훨씬 힘이 더 뒤쪽으로 새버리겠죠. 그리고 이 양팔의 모양이 최대한 변하지 않으면서 백스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깔끔한 백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드레스 공간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 구간까지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상체, 하체의 기울기와 팔의 모양을 잡아 놓았으면 이제 이 팔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시작을 할 건데요. 스윙을 시작할 때는 아까 혜지 프로가 언급해 준 것처럼 내가 이 클럽 헤드를 일자로 오른쪽으로 보낸다. 손이 옆으로 그대로 간다. 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해 주면 돼요. 대신 우리는 이 오른팔을 몸쪽에 조여놨으니까 이 조여놓은 오른팔이 계속 몸에 붙어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해 주면 됩니다. 몸에 내 옆구리에 계속 붙어 있는다라는 느낌이면 좋아요. 굿샷. 그래도 너무 붙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시작 구간만 내가 붙어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내 스윙의 시작은 옆구리에 약간 붙어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붙어 있는다라고 해서 내 몸이 팔 따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붙어 있는 팔이 몸의 스윙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작한다. 이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이 클럽 헤드를 누구는 일자로 보내라고 하고 또 누구는 곡선을 만들면서 가라 그러고 이 부분이 다양하게 되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클럽 헤드를 일자로 직선으로 출발을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을 해도 내 몸이 채와 같이 오른쪽으로 무한정 가지 않는 이상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클럽 헤드를 일자로 직선으로 출발을 시키려고 느낌은 가지고 출발을 시키지만 실제로 내 동작을 봤을 때 이 클럽 헤드는 몸의 축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곡선, 포물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내 느낌과 실제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 그 테이크어웨이의 오류 중에 하나가 손도 곡선을 그려내고 몸도 회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 흔히 경우 볼수 많아요.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클럽 헤드를 손도 돌리고 몸도 돌리면서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백스윙 탑에서는 이 뒤에 남은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크로스오버라는 동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크로스오버 동작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백스윙 탑에서 그대로 엎어지면서 상체가 그냥 엎어지면서 치는 이런 스윙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와 반대로 머리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얘를 보상 동작으로 뒤로 많이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공이 그냥 오른쪽으로 밀려서 출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저런 구질이 약간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예, 약간 좀, 박상준 아나운서 계속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 약간 좀 백스윙이 크로스오버로 약간 가다 보니까 맞추는 건 잘 맞추는데 간혹 가다가 힘이 빠지거나 약간 타이밍이 없을 때 우측으로 좀 푸신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그렇죠. 이거를 머리 쪽으로 올려왔으니까 나는 다시 뒤쪽으로 많이 데려와야지라는 그거 생각 아니까, 때문에. 예, 그렇죠. 머리 쪽에서 그냥 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보상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크로스오버를 고칠 게 아니라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스윙의 출발 구간을 정확히 해주자라는 거죠. 이렇게 내 조여놓은 팔꿈치가 옆구리에 계속 붙어 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출발해 주게 되면 이제 내 손과 팔은 어느 정도 골반 위치, 허리 위치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손목을 사용해서 코킹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코킹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코킹을 얼마나 하는 게 좋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꺾는다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정말 최소한으로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우리의 팔의 모양이 최대한 변하지 않을 때 가장 깔끔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코킹이 손목의 꺾임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손목을 꺾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팔과 손으로 올리는 백스윙일 뿐만 아니라 스윙 자체가 깔끔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코킹을 일부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허리 구간에서 코킹을 과하게 한번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코킹을 최소한으로 넣어서 꺾는다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살짝 그저 클럽 헤드를 위로 살짝 올려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굿샷. 그렇다면 코킹을 최소한으로 할 거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코킹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코킹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코킹 손목의 사용을 쓰지 않으면 내 몸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이 클럽 헤드가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코킹을 안 하고 올라오려면 팔이 접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팔의 모양을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목을 사용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로 가게끔 막 방향만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그냥 무한정 갈 수는 없으니까 내 축을 중심으로 돌 수 있게끔 살짝 올려준다. 그럼 여기서 살짝 꺾어놓는 이 포인트도 우리가 어드레스 셋업 때 다 준비해 놓으면 안 되나?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꺾을 거 그 어드레스 때 미리 꺾어놓고 가지 왜 여기서 꺾지?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코킹 타이밍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백스윙을 굳이 올라가다가 꺾어 그냥 다 준비하고 가지 그렇게 할 거면. 그래서 얼리 코킹 아예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뭐 그게 트렌드가 한때 됐었던 적도 있었고. 예. 그래서 어드레스 때 이 코킹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목을 사용한 이 어드레스의 손과 팔의 모양을 어드레스로 가져가면 우리가 하체를 안 썼을 때 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네. 보기에 굉장히 지금 불편하죠? 어디가 불편하냐면 왼팔이 경직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오른손이랑
오른손에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면서 스윙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출발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는 우리가 왼팔 오른팔의 모양을 잡고 시작을 하되 손목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줌으로써 팔의 모양이 최대한 변하지 않을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드레스 셋업은 골반 1cm 왼쪽, 상체 1cm 오른쪽, 왼팔은 일자로 펴놓은 상태에서 오른팔은 몸에 조여놓습니다. 스윙의 출발은 오른팔이 옆구리에 붙어가는 느낌으로, 그리고 코킹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해준다. 여기까지 미리 한번. 굿샷. 정말 깔끔한 백스윙입니다. 아 근데 진짜 겨우 내내 네. 봄에 라운드 가서요. 어떻게 바로 많이 연습 안 하고 필드에서 많이 안 쳤는데 장타 쳐요. 그거보다도 요런 백스윙 하는 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요것만 되면요. 라운드 자체가 즐거워지고 맞추기가 더 쉬워요. 왜냐면 그쵸. 가면은 일단은 이거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백스윙 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생각이 맞을까 안 맞을까 딱 그 느낌이 그 오잖아요. 느낌 좋은 날에는 좀 잘 맞는 네. 거고 아닐 때는 너무 안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깔끔하게 백스윙을 하는 방법 자체가 필드에서 생각하게 되는 다양한 백스윙의 생각 자체를 많이 줄여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90도 꺾어야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드레스 때 뭐 시작을 일자로 이렇게 멀어지면서 가야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백스윙은 모양은 간결해지는데 나는 오히려 그 신경을 덜 쓰고 자연스럽게 백스윙을 더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코킹까지 완성을 했으면 이제 남은 구간은 백스윙 탑으로 가는 그 마지막 구간인데요. 네. 말은 마지막이지만 사실 난이도는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준비를 맞춰놨기 때문에 몸이 이제 허용하는 데까지만 회전을 해주면 백스윙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백스윙 탑으로 갈 때 중요한 점은 내 몸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그 이상으로 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 이상으로 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몸을 너무 과하게 틀어서 공을 치는 동작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오버스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오버스윙을 하는 골퍼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 몸을 많이 꼬아야 이 공을 멀리 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꼬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그쵸. 레슨을 듣다 보면 최대치로 최대한으로 꼬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욕심이 나죠. 네. 나는 정말 많이 꼬아서 이 공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내 몸이 허용하는 가동 범위 이상으로 회전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보기에도 조금 과하죠, 회전이. 힘들어 보여요. 예.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오버스윙을 하는 분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내 몸의 가동 범위 이상으로 회전을 하면 오히려 힘이 줄어든다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이유로는 내 몸의 허용 범위 이상으로 회전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잘 만들어놨던 그 스윙축이 일단 무너집니다. 셋업 때 미리 기울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가동 범위 이상으로 회전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을 일정하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유로는 내가 오버스윙, 턴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이 손과 팔이 내 몸의 컨트롤을 벗어나 버립니다. 벗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열심히 모아서 공에 전달이 돼야 될 이 힘들이, 이 손과 팔이 그 힘들을 뒤로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열심히 모아서 공에 전달이 돼야 될 이 힘이, 지금처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허용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회전을 한 거고요. 이 힘들이 오버스윙을 하게 되면 손과 팔이 오히려 그 힘을 저 뒤쪽으로 새버리게 돼요. 뒤쪽으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굉장히 많이 도는데 뭔가 공을 세게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꽈야 되는지 딱 그 맥스 거기까지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내 몸의 가동 범위는 어디인가, 그 한계치는 어디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저랑 같이 지금 집에 계신 분들 채 하나만 들고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골프채를 이렇게 그립을 잡으신 상태에서 내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일자로 가지런히 놓아줄 거예요. 왼발을 오른발 앞으로요. 예. 오른발 안 돼요. 네. 무조건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음. 이렇게 일자로 나가줘야 됩니다. 왼손잡이 골퍼들은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왼손잡이 골퍼들은 반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오른손잡이 골퍼 기준으로는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양발을 일자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준다. 그리고 그립을 잡았던 이 클럽 헤드를 골프 어드레스 하듯이 땅에 대주시고요. 공은 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같이 연습 스윙으로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일자로 가지런히 놓은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 회전을 해줄 건데 어디까지 가냐? 이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회전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보기 좋네요. 예.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 굉장히 좌우로 많이 비틀비틀 대면서 힘들지만 좀 버틸만한 그 한계점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더 과하게 틀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바로 중심이 무너질 거고요. 아니면 내 회전의 한계치까지 회전을 하지 않는다라면 몸이 힘들진 않겠죠. 그래서 내 몸의 가동 범위를 찾는 그 한계점은 이 중심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돌 수 있는 내 몸의 최대 회전입니다. 여기까지 돌았으면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왼발이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갑니다. 오. 이게 백스윙 탑이에요. 아. 다시 한번 일자로 중심 잃지 않고 잡아놨던 백스윙 탑에서 왼발만 어드레스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내가 돌 수 있는 회전의 한계예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 이거 중심 안 잃고 이렇게 잡았을 때 더 많이 돌아가던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더 돌 수 있는 그 회전의 양이 내 회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회전이 아니에요. 나는 다리 더 벌리면 더 많이 돌 수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내 몸이 허용하는 회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이렇게 해놓고 백스윙의 회전을 찾게 되면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내 오른 골반이 같이 회전을 해주었을 때 내 상체가 얼만큼 회전을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양발을 모아놨을 때와의 차이점인데요. 모아놓고 회전의 가동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 거의 약간 팔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양발을 앞뒤로 오른발을 뒤로 빼놓음으로 인해서 골반의 회전이 같이 받쳐주었을 때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얼만큼 돌 수 있나 이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돌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찾았다면 그 느낌을 기억하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내 회전의 범위는 딱 여기까지였어. 자, 이렇게 회전의 가동 범위까지 찾았다면 우리 각자가 둘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찾았다면 우리는 깔끔하게 백스윙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 같이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예. 자, 어드레스 셋업은 골반 왼쪽으로 삐뚤, 상체 오른쪽으로 빼뚤, 왼팔은 늘어뜨려 놓고 오른팔은 조여놔줍니다. 스윙의 출발은 팔이 몸에, 오른팔이 옆구리에 붙어있는 상태로 코킹은 최소한으로, 살짝 최소한으로 마지막 백스윙 탑으로 갈 때는 내 몸이 허용하는 데까지 회전. 자, 요렇게 굿샷. 스윙의 스윙이 구성을 할지게 맞아요. 깔끔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간결해 보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렇죠. 깔끔한 백스윙은 전체적인 스윙, 결국 다운스윙, 팔로우, 피니시까지 내가 얼마나 간결하게 완성도 있게 스윙을 완성하냐까지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한번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거 그리고 네. 꼭 정립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스윙에 대한 공식이었는데 아니 오늘 공감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다 외워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가서 좀 잘 적어놔야 될까요? 그래서 그대로만 연습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한 백스윙, 깔끔한 백스윙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강덕균 프로가 알려준 대로 꼭 한번 연습하셔서 깔끔한 백스윙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